신생아일 때는 산후도우미 분들이 아이를 어느 정도 키워주시면 그러고 나서는 이제 베이비시터가 들어가서 아이를 보게 되는데요. 그냥 갓난아기 돌 이전 아기도 볼 경우도 있고요. 보통 이제 돌에서 6, 7세 정도 아이들을 돌봅니다. 하루 종일이죠.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아이 일정에 모든 것을 다 맞추어서 애기 어렸을 때는 아기 이제 돌보고 유치원 가게 되면 이동하는 거, 유치원에서 공부할 동안에는 기다리다가 끝나면 데리고 오고, 그리고 학교 들어갔을 때는 학교 데려다 주고 픽업해서 오고, 늦둥이 키우듯이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엄마죠 뭐 엄마. 아이가 한 몇 살 때부터 몇 살까지 키우신 거예요, 작가님? 돌 지나서 들어가서 10년 키워주고 제가 나이가 이제 60이 되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아이도 많이 컸으니 이제 나도 내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공부를 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공부를 한다는데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다. 공부하세요 해서 지금도 이제 보고 싶어요 하면 가서 보고 오고 밥 먹고 오고 엉덩이 두드려주고 오고. 재벌가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도와주셨는지도 궁금해요. 오시는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이 상황, 선생님의 피드백들 이런 것들을 이제 조율을 많이 하고요. 그 엄마한테 어떻게 전해줄까 이런 것들. 학원보다는 선생님이 오시는 부분이 많고요. 운동이라든가 단체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는 이제 학원에서 그렇게들 서로 많이 하시죠. 좋은 선생님들 서로 연결해서 하시고, 굳이 학원을 보내야 될 곳은 학원도 보내고 다양하게 좀 포용을 해서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 교육은. 얘기를 들었을 때 막 연상이 되는 거는 스카이캐슬 이런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 보면 막 입시 코디네이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 그런 선생님도 계신가요?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스케줄에 맞춰서 성적 관리나 학원이나 코스들을 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본 견지에서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는 현실을 못 따라가죠. 대대로 부자인 또 재벌이 있고 또 자수성가형의 또 부자 재벌이 있을 겁니다. 이들에 따라서 또 약간의 교육의 스타일도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다르겠죠. 대대로 물려오는 재벌들도 교육 방식은 다 다를 테고, 이제 뭐 한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큰 재벌들은 입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자수성가한 재벌들은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세밀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가능한 집에서 아이들 공부를 하게 하고 예체능이라든가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하는 것 밖에 나가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이에게 뭐 태도라든가 삶의 기본기라든가 이런 걸 알려주는 것도 다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나요? 그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의 관계에서 잘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잘해야 된다. 예의 잘 지키고 기본적인 것은 굉장히 철저하게 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인성을 좀 만들잖아요. 웬만하면 강요하지 않죠. 자유롭게 선택을 하게 두고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이제 본인이 질 수 있게끔. 숙제를 못했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혼나든 뭐하든 너가 감당을 해야 돼. 그게 너 책임이니까. 네가 안 한 거잖아. 할 수 있는 건 네가 해야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것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애기 학원 보낸다고 하면은 학원비만 계산을 해도 어마어마한데 재벌가의 자녀교육 이야기를 내가 뭐 들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거든요. 재벌은 어쨌든 돈이 많은 사람들이고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가진 범위 안에서 하려니 그지 똑같이 할 수는 없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마인드, 방식들은 배워도 되지 않을까. 아이들에게 너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못한 거에 대한 너의 책임이고, 이런 것은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내 삶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재벌은 이렇게 사는데 난 못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좌절하고 우울하고 감정적인 문제를 좀 빼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이들에게 말 한마디 잘 해줄 수 있잖아요. 부모로서 내가 해나가는 것을 아이들에 보여주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재벌가에서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말 하지 않도록 하는 거, 자신의 문제를 책임지게 할 수 있는 거, 벤치마킹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건 돈 드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마인드만 잘 전달해 준다 해도 아이들 스스로 좀 희망을 갖고 살아가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작가님도 엄마잖아요. 자녀 교육 어떻게 시키셨는지 우리 작가님께서 중요하게 좀 가져가셨던 부분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자유롭게
쉽게 키웠어요. 학원 보내줘 하면은 보내주고 고비가 오잖아요. 하기 싫어 그러면 그래 하지 마. 그 대신에 여기 이거 못한 것에 대해서는 너 책임이야. 두 아이를 키우고 재벌가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느낀 건요, 좀 자유롭게 키웠으면 좋겠고 아이가 학교에서 받아오는 점수에 엄마가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교육에 관한 건 일반 가정이나 재벌이나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이가 올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거니까 아이를 좀 자유롭게 놔줘라, 이런 것은 지켜야 할 규율을 무시하고 자유로운 건 아니고요. 부모 관점에서 이랬을 때는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어, 이게 다 되면 이거는 너에게 자유를 줄게, 이 정도는 아이를 허용해도 되겠다라는 규칙을 정하셔야 되고요. 정한 규칙을 아이와 나누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이 키울 때 학교에서 주어지는 것은 네가 해, 이게 맞췄다면 핸드폰 게임을 하겠어? 그럼 이건 좀 자유롭게 해줄게. 얘가 이걸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걸 빨리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엄마들이 가장 저에게 많이 물어보는 게 아이들 게임을 하게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정답은 없죠. 어떤 기준은 엄마가 확실히 정하고 가야 되죠. 나도 용납이 안 돼, 그러면 하시면 안 되고요. 엄마 감정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 네. 그 대신에 그렇게 할 때 아이와 어떻게 대화를 해서 그 합의점을 맞춰가는가,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밀어붙여서 아이한테 이런 거 말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기 아이들을 잘 못 믿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안 믿어줘요. 아이는 그런 느낌을 되게 잘 알아채요. 잘해주는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엄마 마음 안에는 제가 뭐가 되려고 그래, 이런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애들이 너무나 잘 알아챈다는 거죠. 걱정되더라도 잘 될 녀석이야,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애기를 봐줘야 되는데 저렇게 게임만 해가지고 제가 뭐가 되려고 저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전폭적으로 믿어주는 거. 저도 어렵죠. 저도 어려웠죠. 그런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애기 때부터 계속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줬어요. 책을 읽어줄 때마다 이제 이게 이 아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야. 공부 안 하고 게임을 하더라도 저게 아이한테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했었고요. 다른 엄마들과 좀 다르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이가 다 성장하고 자기 삶을 잘 꾸려나가는 거 보면서 내가 했었던 마음들이 옳았던 거구나, 그런 방법들이 옳았던 거구나, 제가 생각을 하게 됐죠. 10여 년간의 재벌가에서 베비시터로 유치원 교사 생활도 오래 하셨고 청와대 초청까지 언급하신 이제 두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잘 커가지고 대기업에 또 연구원으로 또 근무를 하고 계신다. 아이들의 성장을 이렇게 훌륭하게 잘 해내신, 저는 그 비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는 그게 듣고 싶은 건데 조금 더 오픈해 주시면 안 돼요? 비법은 그냥 아기를 믿어주는 거죠. 한 발 뒤에서 그냥 바라봐 주는 거. 삶이란 게 그렇잖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게 짝짝짝 다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돌발적인 상황이 있을 때 아이는 아이고 나는 나고, 저럴 수도 있겠구나.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은 그 아이가 필요해서 하는 거고, 그게 좋은 결과를 낳든 나쁜 결과를 낳든 이 아이한테 도움되는 경험이고,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굉장히 나쁜 경험이었지만 이것이 저를 지금 빛내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잘하는 거야, 이건 못하는 거야, 이렇게 기준점 주지 말고 잘하면 잘하는 대로 잘하고 있네, 못하면 못하는 대로 더 크겠구나, 그렇게 자녀 교육했어요. 믿어주는 거, 그게 정말 기본이고요. 부모가 나를 전적으로 믿는다라고 느끼면 아이들은 뭐든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를 믿어주는 거는 쉽지 않아요.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그게 가장 어렵고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하죠.